음, 좀 더 사실 딥러닝이라고 해봐야, 그래요. 수학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학부생이고, 이제 졸업 예정자고, 이 분야로 갈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사실 지금 내 시험이라 떠들면서 일단은 해보는 건데요. 어, 그렇더라고요. 결국에는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은 저번에 설명했던 웨이트를 이제 누적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 오류를 판별해내는 과정을 결국에는 그 결과값을 이제 다시 반대로 미분을 해서 그렇게 그레이디언트를, 그래서 그 과정을 낮추는 거겠죠. 오류를 낮춰서 낮추기 위해서 웨이트 값들을 전부 조정을 할 거고, 그런 과정들이 사실 결국에는 수학이거든요. 선형대수, 확통, 미적분. 사실 이과가 공부할 수 있는 거는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그 벡터로 표기를 하고요. 데이터는 세 가지로 표기를 해요. 벡터, 그리고 행렬, 그 다음에 텐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벡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1차원적인 이런 n차원을 이제 쭉 나열한 것들을 이제 벡터로 표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첨자로 구별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벡터들이 쭉쭉쭉쭉 쌓이면은 얘네들을 행렬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붓고 데이터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붓고 데이터가 150개가 있다고 하면은 150 바이 4 행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로우로는 150, 그리고 컬럼으로는 4개가 쌓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행렬도 결국에는 쌓이면은 3차원이 됩니다. 이렇게 텐서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RGB 컬러 값들이 이제 영상들이 쌓이는 경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R, 그리고 G 채널, 그리고 B 채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채널이 쭉쭉쭉쭉 또 계속 쌓이겠죠. 그렇죠. 음. 지금까지는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들, 벡터, 행렬, 그 다음에 텐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벡터와 행렬의 크기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음. 뭐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차놈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요. 행렬도 이제 프로빈 프로비니우스 프로베니우스 놈이라는 물건을 이용해서 크기를 측정을 합니다. 자, 피차놈은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 있는 쭉 내용물들이 쭉쭉쭉쭉 들어가면은 얘네들을 그것만큼 이제 그 차원만큼 전부 n 제곱을 해가지고 곱해서 전부 더한 다음에 얘를 이제 루트 p 제곱만큼 하면 되고요. 최대놈은 그 차원들을, 각 차원들을 이제 절대값을 해서 그중 제일 최고인 애들을, 최고인 애를 이제 최대놈이라고 합니다. 어렵진 않죠.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베니어스 놈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각각 그 데이터들을 제곱한 다음에 전부 더해서 얘를 루트 값 씌워주면은 걔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특징 표현 그 특징 벡터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고, 얘는 3차원, 그 다음에 4차원. 4차원의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붓고 데이터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살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때 데이터 간의 유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이제 각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이제 코사인 값을 이용을 해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내적을 이용하는 편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하죠.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하는데요. 얘는 딥러닝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형대수는 일단 여기까지 잠깐 얘기를 하고요. 이제 퍼셉트론 얘기를 합시다.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뇌가 있고 뇌에 이제 각종의 이제 뇌신경 세포가 있겠죠. 그 신경 세포를 하나하나를 이제 뭐 모방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사람처럼 물건을 인식을 해서 구별을 하는데 이제 인풋마다 이제 값들이 있잖아요. 이 인풋에 전부 같은 웨이트 값들을 주면 사실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이제 그 입력마다 이 어떤 것에 웨이트를 더 많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별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정해준 다음에 그 웨이트와 인풋을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전부 더해서 뭐 그 다음에 그 그에 맞춰서 이제 여기서는 어떤 것을 하느냐 스래시 홀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뭐 노멀라이즈를 해주고요. 이때 들어가는 것들이 유명한 것들이 이제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계단 함수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뭐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는 뭐 알렉스넷에도 들어가서 유명한 렐루 이런 아니면 소프트맥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오퍼레이션을 해줍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약간 계단 함수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웨이트 값이 그 웨이트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백선 벡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벡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웨이트 값 이렇게 값이 있으면은 이제 웨이트 값은 이런 식으로 주고요. 이런 퍼스트론의 동작을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웨이트 곱하기 인풋 값을 이제 스래시 홀딩 해주면은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쵸? 자, 이때 2차원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그 특징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이 있고 이 특징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은 다음에 여기서 법선 벡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뭐 해줬잖아요. 그쵸? 3차원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좀 더 어렵겠죠. 그 3차원 벡터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직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거리만큼의 이제 각각 이제 특징은 거리만큼 이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런 것들을 좀 판별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아예 평면 결정 평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얼마나 큼 이제 떨어져 있는가를 판별을 해야 됩니다. 출력이 여러 개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요. 만약에 제2번째 퍼스트론이 이제 가중치 벡터는 다음과 같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이런 아웃풋이 있다고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웨이트 값이 이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행렬을 간단하게 쓰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결국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입력값이 있고 그 웨이트 값이 있고 그 둘을 각 곱해서 전부 더한 다음에 스래시 홀드 하면은 이 아웃풋이 된다. 이것이 결국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이때 각 부류의 기준 벡터를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이 C개의 부류의 이제 유사도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러한 퍼셉트론을 통해서 학습에 대해서 좀 더 정의를 해봅시다. 이제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것들, 이제 사용자가 필요한 것들은 이 분류라는 과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분류기가 필요하겠죠. 그 과정에서는 웨이트와 그리고 인풋 그리고 이것들을 스래시 하면은 이 인풋만 넣었을 때 이제 얘는 이미 저희가 알겠죠. 그다음에 인풋 값은 우리가 넣어줄 거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얘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얘를 원하겠죠. 그쵸? 하지만은 이제 학습은 좀 다른데요. 학습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인풋 값을 알고 있고 얘네들을 넣어줘서
이 최적화된 이 웨이트 값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적인 기계학습에서 퍼센트로는 여러 층으로 확장해서 만들죠. 그게 딥러닝의 그 핵심 개념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 W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겠죠? 다시 다시 이제 좀 수학 얘기를 합시다. 다시 수학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정부어 행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정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다가 뭐 특정 조건을 주고 뒤에다가도 조건을 줘서 이런 식으로 뭐 행렬이 양수냐 아니면 음수냐를 표현하면은 이제 이런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정부호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행렬이 이제 음수인가 양수인가를 판별해내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제 행렬 같은 경우에는 분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어떤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2 그리고 1 이렇게 해서 3 나오고 1 곱하기 2 더해서 3 나오고 그럼 결국 이제 3 3 이렇게 낼 텐데 3을 이렇게 빼면은 이런 식으로 고유 벡터를 구해낼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행렬을 벡터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어, 이에 대해서 이제 람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고유값은 이렇고 3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고유값이 1이고 이제 고유 행렬 벡터는 고유 벡터 v는 1, 1 그리고 여기는 1-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행렬로부터 이제 고유값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앞에는 q 행렬 그 다음에 이제 대각 행렬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대각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역행렬 q의 역행렬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 행렬로부터 고유값을 분해를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근데 정사각 행렬에만 이제 표현을 가능합니다. 만약에 정방행렬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정방행렬이 아닌 경우가 있을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얘보다는 이 아래에 이 특이값 분해라는 애를 쓰거든요. 잠깐만 잠깐 얘 뭐라고? 잠깐 얘 마이크 꺼야겠다. 왜? 나 지금 영상 찍고 있어. 아, 유튜버셨구나. 근데 여기 왜 들어와 있어? 그냥 켜놓고 하고 있어. 그래? 아, 그래? 나 그럼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겠네. 아니야. 아니야? 편집하면 돼? 귀찮아. 편집도 귀찮아. 세상에. 지금 할 거야? 아니 이따가 잠깐 이거 이따 끝나고 찍을 할게 거라고? 일단은. 아, 알겠어. 너 끄고 마이크 있지 뭐. 일단 있어. 어, 나 이거 끝나면 얘기할 테니까. 어. 예스. 아무튼 이렇게 있고 얘 특이값 분해 같은 경우에는 n by m 즉 정방행렬이 아니어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고요. 이제 먼저 u에는 n by n 행렬을 주고 그 다음에 v에는 v by m 행렬을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시그마 행렬의 크기는 n by m이겠죠. 왜냐면은 앞에는 n 그리고 뒤에는 m by m 정방행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 by 3 행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산을 해서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뭐 고유 행렬도 이제 구해낼 수 있고 이제 이렇게 구한 고유값은 이제 타원의 장단 축 길이를 결정을 하고 그 벡터 같은 경우는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